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빌라 투자에 있어서,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제도가 하나가 있죠. 공시가에다가 126%를 적용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 여파 이후에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면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뭐 임차인 입장에선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의 126%라는 제도 이내, 그 가격 이내에지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세가 상한제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빌라 투자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세 사기라는 것들로 인해서 보증보험이 이제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임차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더 완화된 어떤 그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써도 됐었고, 내지는 이 공시가를 써더라도 한 150%까지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면서 했습니다만, 전세 사기 사건 여파 이후에는 공시가의 126%라는 제도가 안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 5월 달인가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 한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도 이 공시가의 126%로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은 역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 제도 시행 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달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부작용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라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저 공시가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세랑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한 50에서 55%밖에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시세가 한 5억짜리라 그러면은 공시가는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2억 5천밖에 안 되는 거겠죠. 50%면은 2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존의 5억짜리에서는 전세가 보통 빌라는 80에서 90% 전세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의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던 시장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수급상이 맞춰갖고 요 정도 금액까지 오케이가 됐었던 상황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가 2억 5천이라고 하게 되면은 126%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한 3억 2천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4억에서 4억 5천 받던 것들이 한 3억 2천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역전세만 거의 1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3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3천에서 한 8천만 원 요 사이로 역전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역전세가 났다라는 것은 임차인들이 앞으로 집을 구할 때는 참 좋죠.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억지로 내려버린 이 금액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면은 기존의 임대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존의 임대인들은 전세 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전세 사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설명 안 드려도. 근데 이분들은 그냥 선량하게 빌라를 전세 안고 매입해서 어떤 투자 용도로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전세 시세를 확 낮추는 바람에 역전세를 그대로 맞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한 채 두 채만 있어도 지금 한 5천만 원씩만 잡아도 지금 요 금액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매수할 때도 한 5천만 원 정도로 매수했는데 역전세가 5천만 원 하면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근데 이게 뭐 세 채, 네 채 있으신 이런 분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는 진짜 확실했습니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그냥 밀어붙인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시가의 한 150% 정도 선이었다면은 이 제도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구축이 될 때까지 145%, 140% 이렇게 점점 낮춰주든가 느닷없이 150에서 126%로 가니까 역전세가 발생을 해서 빌라 시장이 굉장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있냐면은
전세가가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는 같이 연동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세가가 쭉 올라서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갭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매로 선회를 하고 싶고요. 반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높은 금액 때문에 매매를 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는 연동되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을 했죠. 전세가가 하락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가인 토지와 인건비와 공사비는 미친 듯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가는 올랐는데 매매가는 떨어졌으니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공급을 아무도 안 하죠. 신규 공급을 아무도 안 합니다. 이 빌라 시장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거의 80에서 90%가 하락을 했죠. 최저로 보이는 것들이 90%, 어떤 통계에서는 75%인데 거의 75에서 90%, 거의 80% 넘게 급감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단번에 끊어진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제도 때문이죠. 이 제도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매매가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이때 원가는 쭉 올라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 그러면은 1억개 미상이게 되면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한 4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 4억 정도의 투룸 신축 빌라를 만들려면은 원가가 5억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팝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럼 공급 안 해. 이래버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고,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이 몇 년 지속되게 되면은 더 큰 부작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다 뭐다? 이 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될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논의가 어떻게 되냐면 140%를 올려주네, 150% 올려주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공시가 말고 다른 방식을 쓰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부적으로만 돌고 있을 뿐 오피셜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제도는 분명히 존속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제도가 계속되는 한 공급 부족이 심화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이 현 정부에서는 공급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 대책을 보더라도. 어떻게든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책은, 현 정부에서 나왔었던 이 대책은 이것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같이 상존할 수 없는 제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워낙 급했죠. 전세 사기라는 제도,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나온 어떤 배경이라든가 명분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과 전혀 맞지도 않고 시장을 교란시키기만 하고 부작용만 생겨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이렇게 적어도 이 퍼센트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이 부분을 완화시켜줄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저거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건 있겠죠. 이건 뭐 제 내피셜이지만 본인들도 이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끊어버리게 되면은 뭐 속된 말로 그게 잘못된 정책이면 신이 나는 꼴이죠. 쪽팔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찌됐건 저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빌라 공급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다. 빌라 공급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공급이 안 돼 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폐지를 하긴 할 건데, 완화시켜주거나 폐지를 하긴 할 건데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가 이제 23년도에 22년에서 23년 넘어왔을 때 한 25,000건 하던 것들이 한 2,000건, 3,000건으로 거의 85% 정도가 급감을 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24년, 25년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까 보십시오. 5억짜리 빌라가 원래는 4억에서 4억 5천, 뭐 4억 한 3천 해보죠. 4억 3천짜리 시세였는데 어거지로 지금 3억 한 2천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 금액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전세가가 4억 3천일 때 한 5억 정도 하던 것이 전세가가 3억 2천원 떨어지니까 매가를 4억으로 떨군 상태라는 겁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건 안 되지만 이 제도가 막 나오기 시작할 무렵 이미 공사를 하고 뭐 인허가를 받거나 땅을 샀거나 했던 분들은 어쨌든 공사를 했잖아요. 해서 완공을 시켰어. 근데 이거에 딱 걸려버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예상하고
이 정도면은 분양하게 되면은 난 어느 정도 수익이 남겠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실제로 시장이 나와보니까 전세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매매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 현저하게 싼 이러한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기존 금액에서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니와 원래 금액보다도 저렴한 것들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분양가도 내 금액도 매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물건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거래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원래 전세가가 이 제도가 오래 못 가고 폐지가 되면서 전세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으로 한번 뻥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뻥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매물들이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았죠. 시장에. 이제는 몇 개, 이렇게 저렴한 매물들이 몇 개 남지 않았고 앞으로는 공급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급이 되게 되면 지금의 인건비, 원가, 공사비를 따지게 되면은 쫙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급매물들이 굉장히 오래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있는 것들 좋죠. 정비구역에 있는 것들 하게 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정비구역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구입해도 됩니다. 빌라를 구입해도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저렴한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사는 순간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지금 뭔가 움직임이 없더라도요. 좋은 지역이라면 이게 분명히 좋은 지역이라면은 언젠간 합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외곽에 있거나 하게 되면은 뭐 어디가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척이 안 돼. 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비구역이 됐냐 안 됐냐 진행하냐 동의서 걷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적으로 여기가 지금 진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지금 플랜카드 붙여놓고 정비구역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뭐 모아타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외곽이라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진행이 안 될 지역인지를 판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 뭐 구역이 지정됐네 마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은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지만 여의도라든가 압구정동의 아파트들이 지금 50년 될 때 동안 아직도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가격은 엄청나게 높죠. 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가 여의도 시범이라든가 공장모 한양 등등 이런 아파트들은 한 채도 부시지도 않고 재건축도 느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 거기는 반드시 좋은 지역이니까 언젠가는 하게 되고 됐다 하면 최고의 지역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이라고 뭐가 틀립니까? 재개발이라고 여러분들 외곽에 있어서 속도 좀 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전혀 안 나도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더라도 입지가 좋은 쪽에 지금같이 저렴한 시점에 구입해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싸니까 지금 한번 얻었죠, 수익을. 그 다음에 공급 부족으로 해서 한 번 더 얻죠.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또 얻죠. 나중에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죠. 저렴한 시점에. 근데 이 시점을 여러분들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왜? 이 시점이 지금 남아있는 금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 남아있는 금매가 끝나면 다시는 안 나온다니까요. 왜? 지금 공급을 아무도 안 하죠. 손해니까. 그러면 공급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이득이 나야 하는 거죠. 근데 이득이 나려면 지금과 같은 원가와 토지와 그 다음에 그 공사비를 감당하고 나서의 가격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빌라를 구입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급하다. 지금 이제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말도 안 되는 제도고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제도고 빨리 사라져야 될 제도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어떤 전세 사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지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150%까지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150% 놓는 것들은 실제로 이거 150%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에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 걸리는 바람에 어거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매매가가 떨어진 것들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